2023 제14회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제14회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 대회에 참여해 주신 청소년 여러분과 지도교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각자 지역사회에서 펼칠 사회 참여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변화를 일구어 나가려는 의지에 대해 함께 응원해 주신 성축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준비해 오신 것들 마음껏 펼치시고요. 그리고 30년, 40년 후에 이 사회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4회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 대회 본선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지구원연구소의 장현세입니다. 저희는 도시를 벗어나 농촌으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버스 정류장 문제입니다. 버스가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니, 예정 시간보다 30분이 늦었잖아. 아이고 학생 장날이어서 그래요. 좀만 기다려. 아니, 시간표가 30년 전 버스 시간표잖아. 아니, 관리를 얼마나 하는 거야? 이런 이유로 저희는 버스 정류장에 대한 문제를 느꼈습니다. 답사해본 결과 버스 운행 시간표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그나마 있는 버스 운행 시간표도 없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언제 올지도 모른 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일도 많고 버스 정류장이 낡고 더러운 탓에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 힘들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확인한 후 저희는 버스 정류장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새로운 버스 정류장에는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핸드폰만 쳐다보지 않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QR코드를 넣었습니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이용해 작품을 버스 정류장에 전시하여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동아리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을 관리하여 소통이 활발한 버스 정류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내부에 전시 작품들이 있으면 버스를 기다리는데 지루함이 줄어 심적으로 대기시간이 감소되므로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땅! 물! 바람! 물! 말! 민사! 안녕하세요. 백팀기관입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에 인류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100년을 산다는 거북이 뱃속에 남아있던 플라스틱 비닐과 새 위장에 남아있던 플라스틱 라이터 등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준 듯 했습니다.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가야 할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기후위기는 꼭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환경 문제를 찾을 때 교내와 교회 문제로 나누어 생각하였고 문제를 찾을 때 우리 생활과 밀접하며 우리가 실현 가능한 문제인지를 고려하며 선정하였습니다. 교내 문제로는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교내 동아리 행사 시 사용되는 우도록 문제를, 교회 문제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문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매일 먹는 급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그만큼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절반 가까이를 일회용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은 기후위기를 위해서도 꼭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돈도 없는데 왜 소금 대체소가 더 비싼 거지? 이건 저렴하긴 한데 절반은 버려질 테고 어차피 혼자 사는데 오늘도 그냥 대충 때워야겠다. 혼자 산다고 끼니를 거르겠다고요? 요새 1인 가구가 대부분 다 영양 불균형인 상태란 말입니다. 끼니를 걸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되겠습니까? 요즘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큰 문제라는데 혹시 그것 때문일까요? 1인 가구는 해마다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많은 1인 가구들이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민고등학교 전과정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퇴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운영 방식에 있어 위험성을 느낀 91% 시민들의 찬성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서울시에서만 약 5만 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을 만큼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지키는 이용자 수는 적어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주차와 무단방치에 관한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 한 대에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와 지정주차 구역이 아닌 인도에 정차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헬멧 착용과 면허 소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불편함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동 킥보드 탑승 또한 시도해 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회사 4곳 중 단 한 곳에서만이 전동 킥보드 탑승 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전과정은 전동 킥보드를 바르고 안전하게 타는 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주 소상공인 대상 텍스프리 면세점 도입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선덕외자중학교 경벤저스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경주시 노동동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상가가 존재했으며 현지인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주시 시내의 모습은 많이 침체된 상태이며 현장 조사 결과 상가 43개 중 21개의 임대 문의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경주시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대안으로 텍스프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산 수업고 사회참여 동아리 안가중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회 문제는 청소년 아침 결식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식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아침 결식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결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고생 39%의 결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침 결식률을 살펴본 다른 연구에서도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침 결식률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 아침 결식을 주제로 하는 많은 연구들은 고등학생의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를 장려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 청소년 주민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다정고등학교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 UGK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민자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정치 참여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마을 계획 사업 등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지역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래 사회를 이끌 젊은 세대들의 정치 참여를 위하여 10대 청소년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눈조리 개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 조금 생소하지 않나요?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눈조리개는 순우리말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조절해주는 홍채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눈조리개처럼 세상을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넓게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둠은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어야 하였을까요? 저희의 정책 제안은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폴티스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유제품 소비기한 점자 표기 의무화 정책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우유를 사고 가정에서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마시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우유를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죠. 하지만 우유에는 소비기한은 당연하고 우유의 이름조차 점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점자표기 현황 조사 통계자료를 보면 우유에 점자표기가 없었다라는 응답이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현재 우유에 점자 소비기한 표기가 없어 많은 불편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즉, 우리가 우유를 사고, 마시고, 버리는 당연한 일상이 우리에게만 일상이지 시각장애인들에겐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령층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결하는 청소년들 슈퍼신이 뭐예요? 지금부터 저희는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리버스 에듀팀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려 합니다. 키오스크를 예시로 들 때 고령층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뒤에 줄이 길어질 때마다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반면에 청소년층은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주문 속도가 빨라서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활 방식의 차이가 마을의 고령층 디지털 소외 현상을 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밀마을 2단지 경로당 회장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노인분들은 키오스크를 매우 불편히 여기셨으며 스마트 시티의 기능을 활용하실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스마트 기기 자체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도 하셨죠. 저희는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고령층 디지털 소외 현상의 원인을 여쭈어 봤습니다. 노인분들은 디지털 사용 능력 부족, 디지털 기기 확산 속도, 그리고 디지털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시에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있긴 있을 텐데 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것일까요? 안전한 등굣길이 필요해 팀 바다입니다. 1번 표선 사거리입니다. 25m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없어서 건너기 힘듭니다. 폭이 넓고 4차원 도로입니다. 4차원 도로라서 차가 쌩쌩 달려서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여기가 저희 집 앞인데요. 여기로 가면 등굣길이 더 빠른데 삥 돌아서 갑니다. 왜냐면 여기로 가면 위험하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발표대회에 대미를 장식할 물량물량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약을 구입하고 복용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경우를 대비해 비상약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입한 약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어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약품이 종량제 봉투나 하수구에 버려질 경우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 또한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